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근무하는 강철규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샤딩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 SQL이 주는 이 간결하면서 강력한 쿼리 파워 때문에 오랫동안 중요한 데이터 저장소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확장성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요즘에 그런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법이 샤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샤딩을 DBMS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 실제 샤딩을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고요. 그래서 DBMS 수준에서 이런 샤딩을 한번 지원해보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라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대부분의 내용은 응용해서 실제로 샤딩을 해본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점들을 DBMS 수준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라이에서 해결한 해결 기법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응용해서 샤딩할 때 고려할 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좀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스템에 로그인된 로그인 기록들을 저장하는 간단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그인 이력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유저에 대해서 로그인 타임, 접속한 IP, 그다음에 컨트리 코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간단한 테이블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컨트리 코드에 대해서는 코드와 네임을 저장하는 테이블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테이블로 쿼리를 하게 되면 조회 쿼리는 유저에 대한 조회 쿼리는 어떤 유저에 대해서 특정 기관에 대한 조회를 하는 쿼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근데 앞에서 지금 컨트리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임을 추출하려면 조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계 쿼리도 많이 사용될 텐데 어떤 특정한 기관에 접속한 사용자의 전체 개수를 추출한다면 이런 카운트 쿼리가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되면 앞에 간단한 예제이긴 하지만 테이블 두 개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나는 로그인 히스토리이고 이 테이블은 접속 이력이 생기면서 계속 늘어나는 그런 테이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드 테이블은 일정한 코드만 계속 유지하는 테이블이 될 거고요. 이 유저 테이블이 히스토리 테이블이 계속 커지는 걸 고려해서 DB를 쪼개게 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샤딩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저에 대해서는 한쪽 DB로 모으고 또 다른 유저는 다른 쪽 DB로 모으고 이렇게 샤딩된 DB를 구성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이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를 샤드에 적절하게 보내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저 쿼리 같은 경우 이런 전형적인 어떤 JDBC 쿼리 형태가 될 겁니다. 앞의 조회 쿼리에 대해서 프리페어를 하고 바인딩해서 익스큐트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근데 지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저 아이디에 대해서 샤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저 단위별로 어떤 DB로 들어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API가 하나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 함수는 유저 아이디를 뭔가 해싱을 하거나 해서 여기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커넥션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통계 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드 플로우는 비슷하지만 지금 앞에서 샤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DB의 카운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모든 샤드에 대한 커넥션 정보를 다 얻어와야 할 것이고요. 이 얻어온 쿼리에 대해서 루프를 돌면서 전체 커넥션을 조회해야지만 어떤 특정 기관의 카운트를 다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존에 하나의 DB에서 만들어졌던 쿼리들이 샤딩이 되면 이제 쿼리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다 다시 나눠져야 되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샤드가 확장되는 점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DB가 어느 정도로 되겠다라고 설계를 하지만 서비스가 잘 되거나 하면 데이터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는 또 늘려줘야 됩니다. 그럼 DB를 새로 만들고 이제 일부 데이터들을 옮겨줘야지만 늘어난 샤드로 서비스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이 늘어난 데이터를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보면 이 RDB는 하나의 관계가 있는 데이터들은 한꺼번에 같이 옮겨져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쿼리들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에서는 하나의 테이블에 다 저장되었지만
테이블이 많다 보면 그 테이블에 관계된 모든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넘어가야지만 원하는 결과가 계속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전되는 동안에 서비스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경은 계속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샤딩에서 데이터 확정할 때 큰 문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서비스를 정지해놓고 하는 경우들이나 뭐 DB를 복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간단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서비스 다운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확장성이라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근데 운영 중에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니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의 정합성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샤드를 구성했을 때 이 샤딩 룰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을 해서 뭔가 만들어 두게 되는데, 이제 샤드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확장된 룰이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시점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생기고요. 이게 정지된 상태에서 하면은 배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운영 중에 할 때는 어떻게 동시에 같은 정보를 동시에 배포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정합성 관점에서 보면, 이제 DB가 늘어나면서 데이터들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이전하면서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데이터가 양쪽 DB에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카운터 쿼리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나왔던 쿼리 결과가 다른 DB에서 또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응용해서 샤딩을 하다 보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DBMS 수준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라이에 적용된 해결 방법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리를 샤드로 보내주는 관점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응용에서 쿼리가 실행될 때 드라이버에서 수행되는 전형적인 순서입니다. 프리페어하고 바인딩을 해서 익스큐트를 하고. 근데 이 정보만 가지고는 이제 DBMS에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어떤 정보로 샤딩이 되었는지가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유저가 어떤 데이터로 샤딩했다는 정보는 넘겨줘야 되는데요. 이걸 넘겨주는 방법으로 하나는 별도의 API를 만드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이 유저 아이디 컬러 데이터가 로 샤딩됐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API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유저 아이디를 주면 적절한 커넥션을 반환하는 API를 주거나,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냥 DBMS가 이 SQL 보고 자동으로 추출해서 자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동으로 수행한다는 뜻은 이런 그냥 기존의 쿼리들이 그냥 동일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에서는 지금 자동으로 추출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에서 이 샤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건 스키마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두 쿼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RDBM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테이블을 선언하는 디테일문이고요. 히스토리 테이블과 컨트리 테이블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라이에서는 이 테이블들이 지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는 걸 명시적으로 선언하기 위해서 이런 샤드라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샤드 테이블이라고 선언되면 이 테이블은 여러 샤드에 나눠져 있는 테이블이라는 의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테이블은 동일한 데이터가 모든 샤드에 같이 들어있는 이런 테이블이라는 의미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샤드 테이블의 경우에는 지금 선언된 여러 가지 필드 중에서 어떤 데이터로 샤딩되었다는 것을 선언을 해두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카탈로그에 저장되게 되면 테이블 정보물을 보면 이 테이블은 샤딩된 테이블이고 어떤 칼럼으로 샤딩이 되었구나, 이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처리되는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요. 그 앞에서 쿼리가 수행될 때 첫 번째로 프리페어를 하고, 이제 프리페어 단계가 제일 첫 번째 오게 되는데요. 프리페어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로 쿼리를 파싱을 하게 됩니다. 쿼리를 파싱해서 이 쿼리에 사용된 구문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롬절에 사용된 테이블 종류나 뭐 웨어절에 있는 조건들, 셀렉트절에 있는 리스트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석이 끝나게 되면 지금
이 로그인 히스토리는 앞에서 선언할 때 샤드 테이블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샤드 테이블 중에서 유저 아이디 조건은 샤드 키 칼럼으로 써 있다는 정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샤드 키 칼럼의 이퀄 조건에 있는 오른쪽 값, 이 값이 샤딩되는 기준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이 샤딩되는 데이터면 이 바인딩되는 값들 중에 첫 번째 값으로 샤딩됐구나, 이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쿼리를 분석하면 왼쪽 쿼리는 샤드 테이블에 대한 쿼리인데 샤드 밸류가 하나가 주어진 쿼리가 되고요. 오른쪽 쿼리는 샤드 테이블이지만 샤드 밸류는 주어지지 않은 이런 쿼리라는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느 샤드로 보내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셀렉트 쿼리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샤드 테이블이면서 샤드 밸류가 한 개가 주어지면 앞에서 본 샤드 테이블에 대한 유저 쿼리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의 샤드로 데이터 쿼리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n개가 주어진 경우는 유저 아이디 인 조건 같은 경우 유저 아이디가 n개가 주어지는 경우가 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 쿼리들이 n개의 샤드로 보내지면 됩니다. 그리고 샤드 테이블이면서 샤드 밸류가 없는 쿼리는 앞에서 본 통계 쿼리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쿼리는 모든 샤드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샤드 테이블이 아닌 셀렉트인 경우는 앞에서 본 코드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 같은 경우들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샤드 코드 테이블은 모든 샤드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샤드든 한 군데를 정해서 쿼리를 수행해주는 형태가 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쿼리를 분석하면 어느 샤드로 가야 되는지 정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셀렉트 이외에 DML들이나 DDL 이런 것들도 가야 될 길을 다 결정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트랜잭션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트랜잭션의 호환성이 하나의 샤드에서 n개로 가는 걸 허용할지 말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다 정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쿼리가 수행되는 흐름을 보면요, 응용에서 프리페어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프리페어된 이 쿼리를 받아다가 서버로 프리페어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서버는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문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 지금 쿼리가 샤드 테이블에 대한 쿼리인지 아닌지, 샤드 밸류가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고요. 이 정보들을 드라이버로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응용에서 바인딩을 하고 이후에 익스큐트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익스큐트 하는 시점에 앞에서 받았던 이 프리페어 때 받았던 샤딩에 대한 메타 정보하고 바인딩했던 데이터들을 조합하게 되면 이 중에서 샤드 밸류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결정된 샤드 밸류를 가지고 이제 실제 어느 샤드로 갈지 쿼리를 보내주는 이런 절차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샤드 밸류에서 샤드를 선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샤드 밸류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유저 아이디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게 될 텐데요. 이 유저 아이디라는 게 사실 개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대수가 되기 때문에 어떤 DBMS 내에서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는 사실 좀 적합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어떤 샤딩 그룹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샤딩 그룹은 같은 샤드 밸류가 같은 샤드에 해당되는 그룹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해시 함수를 돌려서 나온 해시 값에다가 전체 샤딩 그룹의 개수를 모듈로 한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딩 그룹의 개수는 DB가 처음에 초기화할 때 한번 딱 고정된 값이고요. DB가 만들어지고 나면 변하지 않는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샤드 밸류가 하나가 정의가 되면 이 DB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되는 동안에는 항상 동일한 그룹 아이디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요. 동일한 그룹 아이디가 얻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단위를 가지고 마이그레이션에서도 활용하고 정합성을 판단하는 데서 계속 뒤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이제 어떤 샤드 밸류를 이용해서 그룹 아이디 값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그룹 아이디를 가지고 실제 어느 샤드에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 찾는 과정은 샤딩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샤딩 카탈로그는 이 그룹 아이디나 이런 정보들, 샤드가 실제 동작하고 있는 정보들이 어느 DB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인데요. 이런 그룹 아이디, 샤드 아이디 매핑 테이블이나 샤드 노드에 대한 실제 접속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흘러가는 플로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요, 쿼리에서 파싱을 하고 데이터 바인딩된 값을 통해서 샤드 밸류가 예를 들어 유저1이라는 걸 찾게 되면 드라이버는 이 값을 해싱해서 그룹 아이디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룹 아이디가 계산되면 그룹 아이디 이 샤드 아이디 테이블에서 이 그룹 아이디가 어느 샤드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샤드 아이디가 결정되면 이 실제 DB가 있는 위치에 접속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쪽으로 쿼리를 보내주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쿼리를 분석해서 서버로 보내주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다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DBMS에서는 성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커넥션 풀링인데요. 오른쪽에 보는 이런 형태가 기존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풀링 형태인데요. 응용에서 커넥션을 하나 요청하게 되면 드라이버에서는 DB로 가는 피지컬한 커넥션을 하나 만들어 두게 되고요. DBCP 같은 곳에서 이 커넥션들을 풀링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에서는 커넥션을 클로즈 하더라도 실제 피지컬 커넥션들은 계속 유지해서 어떤 커넥션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이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샤딩 환경에서는 어떤 쿼리 단위에서 데이터별로 지금 이동해야 되는 데이터 DB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 하는 커넥션 풀링들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넥션 풀링에 대한 피지컬한 커넥션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드라이버 내부에서 샤드 커넥션에 대한 풀을 한 단계를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샤드에 대한 커넥션 요청이 발생하게 되면 이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꺼내와서 쓰고 반납해주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피지컬한 커넥션 풀은 이 아래쪽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풀링 같은 경우는 동일한 쿼리가 계속 재사용될 때 프리페어 횟수를 줄여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먼트 풀링은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쿼리가 주어지면 먼저 샤딩 정보를 추출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 단계가 있었는데요. 동일한 쿼리면 이 샤딩에 대한 정보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먼트 풀링 안에서 이 정보들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스테이트먼트 풀링이 사용되면 앞에서 보였던 그런 단계들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실제 커넥션이나 서버로 요청하는 오버헤드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고려할 점은 샤딩 카탈로그인데요. 이 샤딩 카탈로그는 실제 샤딩된 그룹들이 어느 샤드에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DB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JDBC에서 샤드 밸류를 보고 그룹 아이디를 계산해내면 그 다음에 단계에 있는 샤드를 결정하는 정보들은 이 DB에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대로 이걸 매번 서버에다가 요청하게 되면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캐싱을 하게 되고요. 그룹 아이디, 샤드 아이디 테이블은 테이블 형태이기 때문에 JDBC 메모리로 캐싱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실제 샤드가 들어있는 접속 정보들은 읽어와서 샤드 커넥션 풀을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럼 드라이버에서는 샤드 밸류를 추출해서 실제 커넥션까지 만드는 과정이 드라이버 내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서버에 대한 커넥션 오버헤드가 샤딩을 안 했을 때에 비교했을 때 거의 높아지지 않으면서 샤딩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캐시를 유지하는 것들은 뭐 일반적인 캐시를 맞추는 방법들에서 사용하는 뭐 버저닝을 해서 이게 바뀌게 되면 어느 시점에 바뀌었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갱신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내부에 들어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이제 SQL을 어떻게 샤드로 분배할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샤드를 확장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간단하게 봤지만 서비스 운영 중에 일부 데이터를 모아서 다른 쪽으로 옮긴다. 이건 좀 상당히 좀 복잡한 작업들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데이터를 옮기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옮겨야 될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옮길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보였던 샤딩 카탈로그에 있는 그룹 아이디, 샤드 아이디 요 매핑 테이블에서 그룹 아이디를 선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요 그룹 아이디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떤 샤드 밸류에 대한 어떤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 그룹 아이디 하나가 다른 DB로 이전했다는 뜻은 이 그룹 아이디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른 샤드로 이동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샤드에서 3개로 늘린다고 하면 샤드 아이디 1번에서 그룹 아이디 일부를 추출하고 샤드 아이디 2번에서 일부 그룹 아이디를 추출해서 3번으로 넘겨주게 되면 전체의 어떤 밸런스를 다시 맞출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전할 그룹 아이디가 선정되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다른 노드로 옮겨줘야 되는데요. 옮길 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이미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먼저 옮겨줘야 합니다. 옮겨주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테이블을 풀스캔하면서 지금 이전 대상인 그룹 아이디들이면 다른 DB로 복사해 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을 쓰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테이블 하나가 수십 기가짜리 테이블이라면 테이블 하나를 스캔하게 되면 몇 분 동안 IO가 거의 극심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다른 서비스 쿼리들은 거의 동작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아이디 전체를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룹 아이디 하나씩 쪼개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룹 아이디 하나로 쪼갠다는 뜻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B가 10,000개의 그룹 아이디로 만들어져 있는 DB라면 10,000개의 그룹 아이디로 있는 DB인데 테이블 하나가 예를 들어 1억 건 정도가 있다면 한 번에 옮겨져야 되는 데이터는 10,0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데이터가 옮겨지기 때문에 테이블을 풀스캔하는 것보다 어떤 특별한 어떤 인덱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서 옮길 데이터를 찾아서 옮길 수가 있게 되고요. 옮기는 데이터의 단위가 이제 작아졌기 때문에 한 번에 옮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때 서비스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작아지게 되고요. 대신 전체 마이그레이션은 길어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라이에서는 요 그룹 아이디 단위로 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 아이디로 이제 실제 옮기려고 하면 어떤 작업들이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요. 그룹 아이디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유저 해시되는 밸류를 통해서 해시되어서 나온 값이고 이 값에 해시된 값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값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을 시스템 테이블의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테이블은 약간 특이한 테이블인데요. 그러니까 샤드 테이블에 대해서 뭔가 인서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샤드 밸류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지 인덱스만 간단하게 룩업해서 없으면 계속 넣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 아이디로 샤딩이 된 시스템이라면 이 테이블에는 모든 유저에 대한 아이디가 다 저장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에서 그룹 아이디 하나에 대한 모든 샤드 밸류들을 다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샤드 밸류가 다 추출되면 각각의 샤드에 대해서 셀렉트 쿼리를 만들어서 값을 조회한 다음에 넘겨주는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샤드 밸류를 안다고 하더라도 조회하는 쿼리를 만들게 되면 적절한 인덱스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인덱스의 첫 번째 칼럼이 이 샤드 밸류가 아니면 어차피 또 풀스캔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능이 늘어지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프라이머리 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의 조건은 만들 때는 반드시 샤드 키 값이 샤드 키가 가장 먼저 오도록 이렇게 강제함으로써 어떤 데이터의 정합성도 맞추고 이 향후에 있을 마이그레이션의 성능 문제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각 샤드 데이터별로 쪼개서 이전을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셀렉트를 하는 것은 가능해지고요. 이렇게 이전하는 동안에도 데이터 서비스는 계속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변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옮기는 동안에 발생되는 데이터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의 변경은 트랜잭션 로그를 활용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트랜잭션 로그도
뭐 일반적인 DB에서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트랜잭션 로그는 DB가 깨졌거나 이랬을 때 리커버리를 위해서 피지컬 로깅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복구를 위한 정보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카운트는 카운트 더하기 1 이런 형태의 쿼리가 날아가더라도 실제 로깅되는 것들은 실제 어떤 값으로 변경되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들을 이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하면 현재 변경된 데이터가 어떤 값으로 변경되었는지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값을 통해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셀렉트 하는 게 먼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변경된 데이터는 먼저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게 마이그레이트 프로세스인데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서 읽어다가 보내주는 작업과 트랜잭션 로그를 분석해서 보내주는 작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물론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어떤 같은 데이터에 대한 동시성 문제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락킹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보호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작업이 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를 이전하고 모든 로그를 다 반영하게 되면 이 하나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이블은 어떤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테이블을 끝까지 다 스캔하면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트랜잭션 로그는 유저 쿼리가 계속 발생한 끝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 로그는 끝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끝내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끝내는 절차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마이그레이트가 계속 이제 셀렉트해서 보내주는 것과 트랜잭션 로그를 읽어서 해석하는 걸 계속 진행을 하다가 테이블을 읽어서 보내주는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면 이제 끝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이그레이션 중인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 소스 쪽 DB에다가 이제 이 그룹에 대해서는 처리를 그만하라는 명령을 보내주게 되고요. 그럼 DB 서버는 명령을 받은 다음에 이제부터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트랜잭션 로그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로 오는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에러를 반환하게 되고요. 마이그레이트는 트랜잭션 로그를 계속 분석하다가 이 디세이블 됐다는 로그를 만나게 되면 이쪽 DB로는 이제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한 쿼리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보장이 되면 이제 타겟 쪽 DB에다가 그룹 아이디 이 그룹 아이디를 처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그 샤딩 카탈로그의 정보를 갱신해 주게 되면 그룹 아이디 하나에 대한 이전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드라이버에서는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 이 예전 DB로 계속 쿼리를 보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디세이블 되는 순간에 이제 에러를 받게 되겠죠. 에러를 받으면 뭔가 마이그레이션으로 변경이 되는구나를 드라이버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샤딩 카탈로그를 갱신을 하고 바뀐 정보가 있는 걸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새 DB로 쿼리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까지가 끝나면 이제 실제 완전하게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추출했던 그 그룹 아이디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전부 다 끝내게 되면 전체 DB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를 그만하라거나 이런 걸 하면 이제 에러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내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합성이 맞다는 건 드라이버와 서버가 같은 샤딩 룰을 갖고 있다는 걸 보장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도 뭔가 샤딩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버에서는 이 샤딩에 대한 그룹 아이디에 대한 빈맵 형태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앞에서 그 전체 샤딩 그룹의 개수는 DB가 생성될 때 고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 자기가 서비스하는 그룹 아이디와 서비스하지 않는 그룹 아이디를 1령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게 됩니다. 그럼 1인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는 지금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0인 것들은 서비스 대상이 아닌 그룹 아이디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흘러가는 플로우를 보면요. 응용에서 예를 들어 인서트 쿼리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는 이 정보에서부터 어떤 데이터가 샤드 밸류인지를 추출을 하게 되고요. 이 값이 추출됐다고 하면
이 값에서 그룹 아이디를 그러니까 계산을 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샤딩 카탈로그를 통해서 적절한 샤드로 쿼리를 보내주게 됩니다. 쿼리를 보내줄 때 요 쿼리를 실행할 수 있는 정보에다가 요 자기가 계산했던 요 그룹 아이디 정보를 같이 보내주게 되고요. 그럼 서버는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빅맵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관리하는 그룹 아이디면 오케이 하고 이제 쿼리 프로세싱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가 틀리면 뭔가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이라 해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에러를 반환해서 리트라이를 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응용해서 뭔가 처리는 일부 필요하게 됩니다. 정합성이 이제 맞게 되면 쿼리 프로세싱 단계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레코더가 저장이 되게 될 텐데요. 이런 값들은 레코더의 값들로 다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레코더 헤드에는 이 레코더를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부가적으로 기록되는데 요 레코더 헤드에다가 이런 그룹 아이디 정보까지 같이 저장을 해두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이 그룹 아이디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그레이션인데 앞에서 그 이제 데이터를 이전할 때 이전 대상이 되는 그룹에 대한 트랜잭션 로그를 계속 반영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10,000개의 그룹 아이디가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트랜잭션 로그 전체 중에서 10,000분의 1만 옮겨가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트랜잭션 로그가 옮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빨리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 트랜잭션 로그에 레코더에 남아 있는 이 정보를 보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 값이 지금 옮겨야 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샤드키가 지정되지 않은 쿼리의 데이터 정합성인데요. 샤드키가 지정되지 않은 어떤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한 스캔을 하거나 풀스캔 쿼리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전형적인 예가 앞에 예로 들었던 통계 쿼리가 될 테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 어떤 로그인한 카운트 전체를 찾는 이런 쿼리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샤드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샤드로 전달해야지만 결과를 다 추출해야 되는 형태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모든 샤드로 전달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면 데이터가 어느 순간까지는 양쪽 DB에 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하면 이쪽에서 똑같은 데이터가 카운트가 되고 이쪽에서도 카운트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그러니까 레코더 헤드에 있는 요 그룹 아이디 정보가 있고 빅맵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쿼리 프로세싱하는 단계에서 이 웨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맞지 않으면 이 데이터들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다른 DB로 이미 이전한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레코더는 그냥 결과의 집합에서 그냥 빼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가 양쪽에 있지만 관리하는 쪽 그룹에서만 카운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카운트 콜에 대한 정확성도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 어떤 쿼리들을 어떻게 샤딩을 하고 어떻게 뭐 리밸런싱을 하고 이런 데이터 정합성이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돌아가는 형태의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보면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샤드 2개로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샤드 하나에서는 또 HA가 돼야 될 거고요.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에서 서비스를 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앞에서 보셨던 그런 샤딩 카탈로그는 이 중에서 1번 샤드에 DB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샤드 매니지먼트 서버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DB가 구동이 되면 이 샤드 매니지먼트 서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샤딩 카탈로그 정보를 갖고 오게 되고 자기는 빅맵 정보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드라이브는 샤드 매니지먼트 서버로부터 이 카탈로그 정보를 갖고 와서 샤딩에 필요한 정보들을 캐싱해 두게 됩니다. 이런 작업이 끝나면 이제 드라이버는 뭐 분석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서버로 보내면 이 서버는 정합성을 검사해서 쿼리를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끝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들은 앞에서 보셨던 것 이제 샤딩으로 구성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 노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샤드 2개만 하더라도 HA 구성하면 이렇게 4개의 장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전체를 운영을 쉽게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설치나 이런 단계는 좀 더 간단하게
하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본 이 구조를 만드는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4개의 장비가 있고 2개가 샤드 1로 HA 구성되고 샤드 2로 HA 구성되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할 때 절차는 일단 4개의 장비에다가 라이를 설치하고 라이 서비스 스타트 명령을 다 구성을 해 놓게 되고요. 이 명령을 하면 현재까지는 DB는 없는 상태로 어떤 구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세서만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샤드 명령을 초기화하는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용할 DB 이름 지정해주고 샤드 1번으로 쓰이는 호스트 이름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샤드 매니지먼트가 사용할 포트 입력해주고 지금 몇 개의 그룹으로 샤딩할지 이 정보들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초기화할 때 이런 2번 또는 3번 정보가 더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게 되면요. 이 명령어가 이 4개의 서버에 명령을 전달해서 DB를 생성하고 샤딩에 필요한 이런 정보들을 초기화를 해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JDBC URL은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샤드 1번에 대한 호스트와 그 샤드 매니지먼트가 쓰는 요 IP 정보들로 구성된 요 커넥션 URL을 쓰게 되면 샤드 구성된 DB에서 마치 하나의 DB를 쓰는 것과 유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략 이제 샤딩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라이 프로젝트에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 라이 프로젝트는 지금 GitHub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DBMS 전체를 그러니까 스크래치부터 다시 만드는 건 사실 좀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기 때문에 베이스 프로젝트는 있고요. 큐브리드 프로젝트에서 포크한 프로젝트입니다. 큐브리드는 뭐 이런 3티어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레이어에서 커넥션들을 관리해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DB를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이런 DB 서버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복제 방식을 이용한 HA가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에서도 이런 프로세스의 어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앞에서 보셨던 그 마이그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마이그레이터 프로세스와 샤드 카탈로그를 관리하기 위한 샤드 매니지먼트 서버가 추가로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현재는 JDBC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JDBC 안에서 샤딩에 필요한 그런 로직들을 처리해 주는 부분들이 드라이버 안에 들어있게 되고요. 이 정보 여기서 처리한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 서버에서 이런 기존에 있는 로직 각종 매니저들을 통해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샤딩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바뀌었는데요. 뭐 쿼리를 수행할 때 뭐 그룹 아이디를 검증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락킹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DBMS들의 락킹은 대부분 어떤 레코드 레벨 락킹인데 샤드 환경은 특별하게 샤드 단위의 어떤 데이터들이 좀 특수성을 띠기 때문에 락킹도 샤드 밸류 단위의 락킹으로 개념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복제 같은 경우에도 복제에서는 어떤 뭐 데이터를 병렬화해서 성능을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좀 어려운데 라인은 이 샤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샤드 키 기반의 어떤 병렬 복제 이런 것들까지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샤딩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부분들이 들어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레코드에 뭐 샤드 그룹 아이디 이런 것들도 저장하다 보니까 뭐 스토리지나 이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 관점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트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제거를 했고요. 어떤 그러니까 샤딩 환경은 좀 간단한 작은 데이터 그룹이 많다 이런 개념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고 확장성이 높은 쪽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샤딩 관점에서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여기서 받기 좀 어려운 관계로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로 알려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